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사건 파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함께 열어볼 사건 파일은 교통사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동차 사고에서 가해자가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도 책임 비율에 따라서 피해자가 수리비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음주운전 같은 중과실 사고를 내면 아예 상대에게 수리비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됩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기나긴 겨울방학 마치고 전국 초중 고등학교가 새학기를 또 시작을 했고요. 아이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적인 인구 이동도 많아졌습니다. 자, 봄엔 역시 많은 이동, 또 안전사고 자체를 유의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차량 사고, 또 그에 관련된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이 교통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뤄온 이 배슬찬 변호사와 좀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배슬찬 변호사입니다. 네,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이 중과실 교통사고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중과실 교통사고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교통사고하고는 뭐 어떻게 다르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까요? 네, 통상 운전자가 운전 중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하지만 과실로 인한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게 된다면 현재 수사기관 인력상으로는 이를 모두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현행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는 사망사고를 제외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는 몇 가지 유형의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예외로 두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12가지 유형의 교통사고들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라고 부릅니다. 자, 12대 중과실까지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어도 사실은 어디 가려고 하다가 교통사고만 터져도 그날 하루 최소한 완전히 좀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고, 합의나 형사처벌 받게 되는 문제, 보험료 인상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더더군다나 이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면은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로 지금 들립니다. 자, 보통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사건과는 좀 무관한 교통사고 문제인데, 이것은 형사사건과 굉장히 가깝고 처벌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좀 더 자세하게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차량 운전자가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하지만 만약 해당 사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거나 또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차량 수리비 또는 치료비 등의 민사적 배상 외에 형사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통사고를 일으켜도 형사처벌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이유는 대다수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이거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종합보험이 또 이렇게 기간 도과가 돼서 가입이 안 된 상태면은 적용 못 받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12대 중과실 뭐 대략적으로는 이제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저도 한 20년 전에 공부했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사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짚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중과실 걸리면 합의돼도 또 종합보험 가입돼 있어도 형사처벌 받게 된다. 이런 거니까요. 설명 좀 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거나 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한데요. 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를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안전운전 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등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이거는 사실 요새 별로 경험할 일이 몇 군데 없어요. 그죠? 예. 몇 군데 없고.
그런데 이제 횡단보도 사고는 상당히 많이 이제 횡단보도 워낙 많이 늘어났으니까요. 더군다나 최근 보면은 이제 그 보도 인도에다가 이렇게 주차할 수 있게끔 해놓은 그런 공간들이 있어서 그런 곳에 이제 주차하다가 사고 발생할 때도 12대 중과실에 해당될 수 있다는 얘기로 보이고 생각보다 놓치기 쉬운 게 과속이네요. 20km 이상 초과 속도로 달리다가 사고 발생됐을 때 이 문제가 또 있고 자동차 화물 떨어지지 않도록 저도 이거 운전하다가 몇 번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차량 갑자기 뒤따라가는데 물건 떨어져 갖고 급하게 막 피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도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가 된다라는 거군요. 자, 이 관련해서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잖아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서 어떤 것들이 좀 빈번하게 발생합니까? 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유형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은 아무래도 음주운전입니다. 아, 제가 놓쳤군요. 네, 예. 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외에 별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네.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규정된 처벌들은 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는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이라는 죄명을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별도로 이게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는 사실 죄명이 없었는데 약물이나 또는 음주 상태로 운전에 영향을 줘서 그러면서 사상결과 발생됐을 때 위험운전치사상이 음주운전과 별도의 문제로 이제 또 들어오니까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좀 짚어주시죠. 저도 좀 맞췄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과속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비중이 좀 약간 다르긴 하네요. 음주하고 과속이 좀 많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그중 그 두 가지를 가장 좀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리고. 자, 이제 좀 제가 말씀 듣기에 저처럼 과속이 중과실에 해당되나?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잘못하면 제한속도 20km 시간당 속도를 초과하는 거. 좀 쉬운 일일 수도 있거든요. 저속으로 이제 제한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과속 교통사고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네. 우선 과태료가 부과되는 과속과 예.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과속의 기준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네네. 보통 과태료가 부과되는 속도 위반은 일반 도로를 기준으로 예. 시속 11km 초과 시에 인정이 되고 예. 통상 4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달리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속도 위반의 기준은 제한 속도의 시속 20km 이상 과속한 경우를 말합니다. 네네. 이는 단지 제한 속도를 20km 이상 속도 위반한 것 자체를 형사처벌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예. 제한 속도보다 시속 20km 이상으로 과속하는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를 중과실 교통사고로 분류한 것입니다. 과태료가 아까 11km 초과했을 때 최소 과태료는 4만 원. 그런데 11km 초과했을 때 제한 네, 속도. 일반 속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11km 이상 초과했을 때는 예.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네네네. 또 자동차 전용 도로의 경우에는 그 제한 속도 기준이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럼 10km 넘어가도 과태료가 안 나올 수도 있긴 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잘못해서 엑셀 좀만 더 밟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네. 물론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앞서 설명해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해도 보험 처리돼 있어도 형사처벌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형사처벌 다 받게 됐는데 뭐 피해자하고 합의할 필요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많은 분들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어차피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의미가 없는 것이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네.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예. 처벌 감경을 주장할 만한 여러 사유들을 양형사유라고 하는데 네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이러한 대표적인 양형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과실 정도가 크고 피해자가 사망까지 이르렀다면 운전자에 대해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구속수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도 합의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의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유족들이나 피해자들하고 이렇게 원만한 관계가 유지가 돼야 수사기관에서도 영장 청구를 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이 생기는 것 같다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슬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